월영봉수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어,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장 마감하고요. 미국 CPI, 가장 중요했던 미국 CPI가 발표가 됐는데 거의 뭐 쇼크 수준이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전체적인 CPI는 상당히 좋지 못하게 피크아웃 기대감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쪽으로 나왔고요. 근원 CPI 정도만, 핵심 이 CPI 정도만 피크아웃 그 추세를 그대로 조금 이어가는 정도의 흐름이 나왔는데 그 결과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 날 큰 급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 같은 경우 마이너스 4.58%, 나스닥 마이너스 5.6%, S&P 500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최근 지금 한 올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주간 변동성이 사실 굉장히 큰 상태로 아직 시장 안정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을 CPI 발표 이후부터 조금 이 시장 안정화가 돼주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일단 CPI 지표 발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못하면서 이 안정화가 계속 자꾸 좀 딜레이되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우리 시장 쪽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는 뭐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꼭 보면 한 두세 개 정도의 산이 있는 상태에서 두 개 정도를 잘 넘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이제 조금 돌려줄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마지막 산을 어떻게 넘는지라고 하는 요런 부분에서 꼭 마지막 지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주저앉고 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시장 어려운 상황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 2.8% 하락했고 코스닥 2.43% 하락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CPI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마 반영돼서 시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나왔던 내용들 몇 가지를 좀 보면요. 핵심적인 내용들, 지금, 요번 주까지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보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 수지 같은 경우, 수출입 물가에서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 나왔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별로 좋은 상황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 수출입 현황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상당히 좀 괜찮았죠. 중국 쪽에 더군다나 CPI나 PPI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그대로 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또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우호적인 서프라이즈 형태를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는 지금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낙폭은 조금씩 제한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조금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잘 넘어왔는데 그저께 발표된 이 5월 CPI가 조금 문제가 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8.3%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게 예상치였는데 8.3%가 예상치였는데 일단 발표된 수치가 8.6%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됐고요. 반면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5.9%를 예상을 했는데 6.0%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6.2%니까 이 둔화세는 나타나고 있다. 다만 예상치만큼 둔화세가 나타나지 못하면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한 매우 더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결과로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그저께 발표됐던 CPI의 식품과 에너지 부분의 이 상승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는데 뭐 여기에 이제 중고차 쪽이나 의류 쪽도 지난달 이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이번 달 다시 상승세로 바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왔는데 이 부분들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에너지.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됐고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푸틴 니 때문이야 계속 지금 계속 그 화살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아마도 이 뭐 지난주 유가도 120불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었는데 이번 주도 이제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5월 CPI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못하면서 피크아웃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꾸준하게 바로바로 딱딱딱딱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9월 한 번 정도 퍼즐을 걸어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까지도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일단 5월 CPI 나온 걸로 봐서는 9월달 퍼즐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실 9월달 마지막 FOMC에서 금리를 또 올리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맞습니다. 이 상태로 9월까지도 계속해서 올리게 된다고 했었을 경우에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경기 침체, 둔화 이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승리를 위해서 9월달에 조금 한 달 정도 쉬면서 오히려 좀 풀어주는 상황을 만들므로 인해서 표심을 좀 얻는 그 전략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전략이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 5월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옴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오히려 이 한 발 더 이제 양보가 된 상태죠. 한 발 더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림으로 인해서 일단 물가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잡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확 이 여론들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만기일이 있었는데 만기일 뭐 하락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글로벌 증시 감안하고 외국인들의 매매 상황을 감안해서 봤었을 때 청산 매매 어느 정도 좀 들어오면서 만기일 좀 그나마 좀 무난하게 좀 넘어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가장 큰 상황이고요. 이걸 지금 두드러 잡는 것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에 우선하는, 모든 정책에 가장 우선하는, 이것 때문에 심지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의 적대적이었던, 미국이 적대시에서 돌렸던 베네수엘라, 이란 뭐 이런 나라들하고도 지금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석유를 지금 수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120불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안 잡히면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우선적으로 잡기 위한 정책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뭐 심지어 러시아산 석유를 한 바퀴 돌려서 상한선 두고 그걸 뭐 수입하겠다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에 명분에 완전 정반대에 있는 180도 정반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뭐 오죽했으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유가 상승세가 지금 상당히 가파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주 세계은행, IMF 등에서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한국의 경제 성장률 급격하게 낮추고 올해 물가 예상치를 급격하게 또 올리는 수정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상당히 크게 반영하게 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반면 중국 쪽에서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오고 중국의 부양책도 계속 지속됐었고 봉쇄 해제 및 재봉쇄가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만 봉쇄 해제, 부양책 그리고 경제 지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중국 증시는 지난 한 주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일단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고 7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일단 예고한 상태고요. 9월 달에도 올릴 수 있는데 상황 보면서 빅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리가르드 총재가 일단 그런 쪽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는 경제 지표적인 측면이나 또는
증시에서의 시장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정부 이 중앙은행들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거의 최악에 가까운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증시를 크게 눌렀던 한 주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다우, 나스닥, S&P 500,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까지 올해 직전 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서 우리 같은 경우 아마 월요일 날 하락하면서 전 저점 테스트가 주 초반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해가지고 아마 전 저점 테스트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한 주를 지나왔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시장은 월요일까지 일단 그 여파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이슈들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FOMC입니다. 이번 FOMC에서는 3월 때와 마찬가지로 점도표 나옵니다. 점도표 나오는데 지금 현재 5월 CPI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연준 위원들의 기본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바뀌어질 가능성, 아니면 기존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 더 완화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항상 그래왔듯이 지난 9월을 제외하고 항상 그래왔듯이 파월 의장이 어떤 립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만들어내 줄 것이냐, 일단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워낙 높은 상황이고 이게 지금 제대로 안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뭐 무조건 뭐 비둘기적으로 또는 덜 매파적으로 무조건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9월 인상이 지금 엊그저께 CPI 발표 이후에 6월 7월 50bp씩 올리는 거에서 7월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왔고 9월 빅스텝 얘기들도 나왔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립 서비스를 통해서 좀 잡아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그걸 잡아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일단 조금 한숨은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5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가 있는데 요거 지금 최근 중국 지표들 봤었을 때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중국 쪽에서 좀 우호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이탈을 조금씩 막아줄 수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조금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PPI 발표가 이번 주 있는데 이 부분도 글쎄요, 일단 뭐 크게 얼마나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게 기대감은 크게 없는 상태이긴 한데, 만에 하나 조금 우호적인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그나마 브레이크를 좀 걸어줄 수 있는 하단을 좀 제한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재료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시장을 조금 떠받쳐 줄 수 있는 그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번 주 16일 날 목요일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경제정책의 방향 어느 정도 윤곽들은 나왔습니다만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기대감에 따른 이 정책 수혜 섹터들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것보다도 더 이제 시장 쪽에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공식적으로 법인세 인하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25% 현재 법인세 이 상황에서 22%로 낮추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아마 요거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듯이 과거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5%였던 걸 22%로 내리면서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했습니다. 물론 그때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급등해서 올라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하단을 지지하면서 받쳐주고 조금의 반등을 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일 날 누리호 발사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관련 테마들 움직임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부양책 여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더불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고,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또다시 급등을 하긴 했는데 2년물
금리가 훨씬 더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10년물, 2년물 간의 금리 차가, 장단기 금리 차가 1% 내외로 지금 좁아진 상태입니다. 또 위험 수위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123불, 뭐 122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요 부분이 얼마나 잡힐 수 있을지 아마 요번 주에 또 이제 그 원유 월간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재고가 얼마나 될지하고 어떤 정도의 예상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은 FOMC, 그러니까 CPI 발표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산을 제대로 넘지 못했어요. 이걸 제대로 넘지 못해서 한 차례 미국 중심으로 기준으로 보면 급락이 나왔고요. 우리 시장 월요일 날 아마 급락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FOMC에서 요번에 이 점도표 나오는 부분과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악재가 노출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발생하는 거니까 재료가 노출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이 안도감이 조금 나올 수 있을지 여부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부분 하나, 그리고 중국 부양책 요런 정도가 그나마 조금 이 우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직전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무게감을 둘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상황이. 자, 이번 주 지수 전망은 요게 올해 직전 저점이었습니다. 요게 직전 저점이었는데 요 직전 저점 테스트를 아마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위로는 한 2670 정도 보고 있는데 2630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1차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닥은 840에서 한 890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FOMC, 파월, 그리고 정부의 이 법인세 인하, 그리고 중국의 지표들, 이 부분들이 시장을 이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 조금 주목해 볼 부분 중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 지금 현재 유럽 출장 중인 상태인데 M&A 관련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자율 로봇 쪽 섹터들 조금 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상황이고, 나로 발사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죠. 발사 전까지는 기대감이 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시세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계속 더 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8월 달도 또 우리 다누리 발사 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 실패를 했을 경우는 또 한번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서 얘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엔터 섹터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OTT 섹터들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우리 엔터 섹터들 같은 경우 지금 6월,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뭐 공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연예인들의 활동들이 본격화되는 시점들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금 어제 CPI 발표된 이후에 하반기 전망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봤던 전망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전망이 그러니까 6월, 7월 일단 빅스텝 밟고, 그리고 9월 한 달 쉬어주고, 빅스텝 밟고, 그리고 중간 선거 이후에 0.25 정도씩 올려주는 요 흐름을 일단 기본 시각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6월은 빅스텝, 7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대두, 그리고 9월 빅스텝, 지금 이런 정도 얘기, 최대 11월 빅스텝까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아직 조금 더 좀
경제 지표들을 몇 개를 좀 더 봐야 돼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6월, 7월은 빅스텝이 나올 것 같고요. 9월 달도 일단은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쉴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0.25냐 0.5냐의 차이고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시장의 안정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1차적으로 6월 FOMC 다음 주에 나오게 될 FOMC 이후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요. 이걸 제가 보통 이제 초반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잠깐 좀 보여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도요. 이거 보시면 지금 S&P 500이 직전 저점 올해 저점 부근에 와 있잖아요. 요거 테스트 지금 한번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직전 저점 지금 3600포인트 지금 또 한번 볼 가능성이 있죠. 그 상황이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이 11,000포인트 지지 테스트 또 한번 받아야 되는 상황 다 보이시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와 있죠. 거의 비슷하게 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54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요 자리들은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리 부근 지지를 지금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지지 강도가 미국보다도 조금 강하긴 해요. 12,000포인트 예를 들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12,000포인트를 내주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일단 내줬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내줬잖아요. 내주고 나면 11,000포인트인데 11,000포인트가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11,000포인트가 과연 도대체 된장 언제쯤 있었던 자리냐? 이거 2020년 10월 무렵 자리잖아요. 이거 10월 무렵의 저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내려올 만큼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워낙 지금 투심이라든지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리 지지합니다라고 할 겁니다라고 장담 드릴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 이게 이번 CPI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지지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고 다시 또 반등 쫙 이렇게 나오느냐 그 상황은 좀 쉽지 않을 거고 대신 지지를 한 이후에 시장 안정화를 조금 봐야 되겠죠. 눈치를 봐야 되겠죠. 눈치 보면서 지금 요 12,000에서 11,0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 매물을 좀 만들면서 지지를 좀 해야 됩니다. 바닥 따지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2,500 한 뭐 4, 50 정도에서 2,700 사이에서 계속 바닥을 다져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바닥만 나오면 바닥을 다진다라는 것 자체가요 시장의 투심이 조금씩 회복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줄어들음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씩은 해볼 만한 지수가 뭐 많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종목들 조금씩 올라가주는 지금은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상황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일부 테마 섹터들 종목들 제외하고는 갈 자리 만들어 놓고 밀리고 갈 자리 만들어 놓고 밀리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 안정화가 되게 되면 갈 자리를 만드는 애들은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가게 된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저도 후퇴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CPI 발표가 그만큼 좀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하는 수치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한 발 정도 더 양보를 한 상태가 됐는데 요 자리 부근 전저점 부근 지지 테스트 딱 하고 성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안정화 그대로 진행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